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지글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요청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어떤 몸의 특정 부분을 지글 표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설명을 좀 하자면 지금은 엔클로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전 엔클로스가 약간 효율적이지 않을 그럴 때에는 소프트 바디라고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파티클을 이용한 그 부드러운 오브젝트, 변형되는 다이나믹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엔클로스라고 하는 클로스 효과가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간단하게 몸의 형태의 모양을 잘라 넣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로 바인드를 해놨습니다. 클로스 관련된 부분은 우선 지워주고요.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브젝트하고 조인트를 이용해서 이제 스킨 해 놓은 상태, 그리고 키를 줘 놓은 상태입니다. 키도 우선은 지워주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이제 이 특정 부분 이제 지글 효과를 주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엔클로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간단하게 해주는 방법은 버텍스, 원하는 부분의 버텍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디포머라고 하는 디포머 중에 지글이라고 하는 디포머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글, 그래서 지글 디포머 적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면 흔들리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키를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 키를 주고, 키를 괜히 주었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짧고 리얼타임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타임을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지만 이걸 이제 클로스를 이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글 같은 경우도 이거 설정, 물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지글 디포머에 대한 설정, 스티프니스라든가 댐핑이라는 부분을 조정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디포머에 여기 지글 디포머에 웨이트, 스킨 웨이트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약간 경계를 부드럽게 하거나 해주는 그런 부분도 또 존재하게 돼요. 너무 지금 과한 것 같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하게 되면 그 경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이 경계 부분이 이상해 보인다라고 하면. 하지만 여러 가지 설정들이 없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엔클로스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다시 지글 디포머는 우선 지워주고요. 셀렉트를 해서 지워주도록. 네, 지글 선택을 해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글 디포머는 이제 지워졌고요. 그냥 스킨 형태의 오브젝트만 남았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클로스를 이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로스 선택을 해주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크리에이트 클로스, FX 메뉴에 N 클로스, 그리고 크리에이트 클로스 이용해서 클로스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클로스 형태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전체가 다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는 이 스킨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다이나믹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스킨 값에 전혀 영향이 없게 되는데 우선 영향이 있게끔 표현해야겠죠. 여기 클로스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A 눌러보게 되면 이런 속성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속성 중에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항목에 여기 보게 되면 input mesh attract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따라 움직이게끔 표현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클로스의 영향이 클로스라고 하는 다이나믹 효과가 있긴 하지만 오브젝트, 이 스킨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특정 부분 같은 경우는 따라 움직이고요. 특정 부분은 따라 움직이지 않고 어떤 이 다이나믹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페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클로스 텍스처 맵이 있고 버텍스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클로스를 텍스처 기반으로 맵을 적용하는 거하고 버텍스 기반으로 맵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텍스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미지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가 따로 외부의 이미지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관리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버텍스 같은 경우는 버텍스에 칼라 값을 적용해서 특별히 이미지 파일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디테일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쓸 수 있게끔 버텍스 맵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필요한 부분은 인풋 메쉬 어트랙트 항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인풋 메쉬 어트랙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디 갔니? 인풋 여기 있네요. 인풋 어트랙트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선택을 해주게 되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하얀색은 이 수치값이 비율적으로 100%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0이면 0, 1이면 1의 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왼쪽에 툴박스에서 툴 세팅을 이렇게 리플레이스 그리고 밸류를 0으로 하고 칠하게 되면 검은색이 칠해지게 되는데 검은색이 칠해지는 부분은 여기 이 수치값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 밸류 그러니까 이 명도 차이에 의해서 밝고 어둠의 그 차이에 의해서 비율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두운 부분이면 어두운 부분일수록 여기 있는 수치값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 검게 좀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부분에 이렇게 검은색을 칠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경계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스무스를 선택해주고요. 경계 부분 이렇게 칠하게 되면 이렇게 경계 부분이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너무 부자연스럽게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계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하얀색 부분은 이 인풋 메쉬 어트랙트라고 하는 1의 값을 받게 되고요. 여기 있는 검은색인 경우는 거의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요.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몸 부분 같은 경우는 몸부 메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대로 따라 움직이게 되고 뭐 특정 검은색으로 칠한 부분은 변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형이 되는데 형태감이 약간 유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설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조금 더 인풋 메쉬 어트랙트의 옵션을 보게 되면 인풋 어트랙트 메서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non block locking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lock value of 1 or greater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적용하게 되면 1 이상의 그런 값도 이제 고정이 돼서 딱 달라붙게 되는 효과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인풋 어트랙트 댐핑과 모션 드래그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수치값에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댐핑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따라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션 드래그라고 하는 건 이 움직임에 대한 힘을 잡아 끄는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댐핑을 만약에 높여주게 되면 이 움직임이 좀 느려지게 되고요. 약간 무게감이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모션 드래그의 값이 지금 0인데 0.1 정도 이렇게 주게 되면 움직임이 저지력이 생겨서 잘 움직이지 않게끔 되게 됩니다. 좀 더 세게 볼까요? 0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임이 되게 적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적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값은 0.5와 0이고요.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위쪽 부분에 있습니다. 스트레치 레지스턴스, 컴프레션 레지스턴스, 밴드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구부러짐과 압축에 대한 저항력, 그 다음에 늘어남의 저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뭐 늘어나야 된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값을 살짝 낮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1이라고 하는 값을 주게 되면 이 늘어남이 표현돼서 좀 더 출렁거리는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형태 변형이 심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거는 이제 밴드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걸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1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는데 말 그대로 구부러짐의 저항력입니다. 그래서 10 정도로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서 조금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좀 더 높여주도록 할게요. 좀 높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는 정도를 훨씬 잡아주게 됩니다. 늘어나는 게 좀 더 과하니까요. 늘어지는 저항력도 살짝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5 정도? 이렇게 적정한 수치를 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높여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밴드 형태 유지는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너무 과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봤던 이 input mesh attract라고 하는 값을 약간 밝게 만들어주게 되면 좀 더 적은 변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특정 부분에 지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이 다 끝난 다음에 작업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요거 같은 경우는 캐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캐시로 변화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뮬레이션에 대한 정도를 리얼타임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길이를 늘려놓고요. 여기 보게 되면 요거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게 되면 선택해서 움직이는 걸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